스타5 게임의 기본적인 윤곽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움직이고 전투기는 사용자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사된 미사일은 에너미에 맞아서 득점을 얻을 수 있고 놓친다면 감점을 당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게임의 구조입니다. 이것만으로 게임이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적인 효과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면 연기가 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미사일이 상대편 에너미에 맞으면 폭발이, 그러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한 게임 그래픽이 필요하니까요. PNG 윈과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그림을 얻어서 우리 게임에 반영을 해 봅니다. 그 PNG 윙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기가 좀 필요하니까 스모크라는 걸로 한번 탐색을 해 볼게요. 스모크를 하면 연기가 꽤 많이 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좀 새카만 쪽으로 가볼까요? 새카만 거 이거 마음에 드는데, 자, 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알파벳 따라서 누르라고 하니까 N%DW로 눌러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은 거는 우리 이미지 폴더에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름은 뭘로 할까요? 당연히 목적에 맞는 스모크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림은 달랑 하나니까 스프라이트 모드는 멀티플로 가지 않고 싱글로 가고요. 다음으로 폭발이 일어날 때 보여줄 그림, 익스플로전이라 할까요? 익스플로전 하면 꽤 많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나와서 이 중에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좀 현실감 있는 게 요 그림 같으니까 요 그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서 이 그림을 스프라이트로 만들어 둡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운로드 받은 그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미지스 폴더에 갖고 와서 얘는 익스플로전이라 할까요? 자, 익스플로전이란 이름으로 만들고 스프라이트 모드는 싱글로 만들어 둡니다. 요 스모크이 이제 나온다면 요 모양이 되고요. 자, 요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전투기보다 더 위에 빵빵 이제 터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전투기는 오어드린 레이어가 2번이었으니까 스모크는 3번이라고 둘게요. 3번이라고 두고 3번 두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좀 아름다운 스모크 연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한 0.3 정도로 해서 자, 만들어 두고요. 요 스모크는 위치는 우리가 이동시킬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요 스모크를 프리팹으로 만듭니다. 그러려면 하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에셋으로 옮깁니다. 그럼 스모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스모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다시 이미지 폴더에 가서 익스플로전을 또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하이라키에 이제 집어넣고요. 자, 오어된 레이어도 아까처럼 3번으로 합니다. 상당히 이제 멋있는 폭발음이 얻어지게 되는데, 요 그림은 그다지 크진 않으니까 스케일은 한 0.5 정도, 0.5 정도로 해서 빵빵 이제 크게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익스플로전으로 만든 스프라이트도 하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assets에 있는 prefab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 asset을 만들어 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들어 주는데 이 스모크라든지 익스플로전은 한번 생기면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사라져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되니까 그걸 사라지기 위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create에 가서 C# 스크립트 만드는데, 자, 사라지는 거 우리 계속 kill이라 했으니까 kill, 자, effect act라고 합니다. 자, 이펙트를 어느 정도 살렸다가 죽이는 그런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더블 클릭해서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럼 모노 비헤이비어 색깔이 바뀌는 거 보라고 했습니다. 잘 바뀌었고요. 그럼 이 kill effect act는 이대로 두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나 프리팹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드래그 해가지고 스모크에다가도 집어넣고 드래그해서 익스플로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스모크과 익스플로전은 특수효과 사라지는 걸 따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kill effect act가 있고 익스플로전에 가도 kill effect act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이제 특정한 순간에 죽여야 될 텐데 언제 죽일까 하면 이제 여기다가 플롯으로 해서 예를 들어 킬타임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한 3초 뒤에 죽이겠다 이러면 킬타임 3초 하고 어떻게 죽입니까? 디스트로이에 가서 자, 게임 오브젝트 현재 이 컴포넌트 C# 스크립트인 kill effect act가 컴포넌트잖아요. C# 스크립트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가 적용된 게임 오브젝트를 죽이면 되는 거니까. 왜? 스모크나 익스플로전이 그 컴포넌트니까, 오브젝트니까요. 얘를 요 kill time 순간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초 뒤에 죽이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내가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쏠 때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make missile act랑 있으니까 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쏠 때 연기가 나야 되잖아요. 미사일 쏠 때 연기가 나야 되니까 자, 여기에 스모크에 대한 게임 오브젝트를 일단 초기화해 줍니다. 여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 이번엔 스모크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 게임 오브젝트가 이제 적용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스페이스십에 보면 미슬 포지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make missile ac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make missile act. 여기서 우리 미사일 만들었잖아요. 아무 위치나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make missile act라고 하는 C#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미슬은 초기화가 됐는데 스모크는 초기화가 안 돼 있죠. 이 스모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미사일 발사할 때 스모크도 생기는데 이 스모크의 워더 인 레이어가 3번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려져서 그림상으로는 제일 위에 그려질 겁니다. 자, 그려지고 얘가 충돌을 하면 불꽃이 이제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부분은 자, kill missile act 이런 정도에 이제 있는 거 여기 없네요. 여기 이제 미사일 그냥 죽이는 거였고, 자, launch missile act 여기 보면 이쪽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에너미인 경우 정상적인 충돌이 됐으니까 불꽃이 이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explosion이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에서 익스플로전이라는 거를 넣어주는데, 자, 이 익스플로전도 프리팹으로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요 미슬 쪽에 우리가 C# 스크립트 적용을 했을 겁니다. 여기 kill misselect도 있고 launch misselect도 있으니까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 찾으니까. 자, 우리가 만드는 이 게임은 유니티 에디터와 비주얼 스튜디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 둘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면 C# 스크립트에서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요. 원래 C샵은 선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초기화가 필요한데, 이 초기화는 현재 유니티에서는 우리가 new로 초기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니까 new로 초기화할 수 없고, 유니티 에디터에 가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프리팹이니까 asset 폴더에 있고 얘를 끌어다가 익스플로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는 다 됐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make misselect 쪽에 가서 스모크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 스모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스모크 만들어주면 되니까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인스텐시에이스로 스모크를 이제 만들어주고요. 요 스모크 만들어지는 위치가 중요한데,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위치에다가 만들어주면 되니까 요걸 똑같이 복사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미사일이 날아갈 때 스모크가 이제 생깁니다. 생기는데 요 스모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스모크 안에 우리가 kill effect act를 적용을 했으니까 연기가 생겼다가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3초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 launch misselect에도 가서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자, 충돌이 일어났으면 익스플로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익스플로전은 게임 오브젝트로 이미 유니티 에디터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스텐시에이스로 익스플로전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어디 만들어 줄까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익스플로전 만들어지는 위치는 충돌이 일어난 위치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전에 가보면 이 트랜스폼이 있어요. 이 트랜스폼 밑에 있는 이 포지션을 이제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폼 밑에 로테이션도 있으니까 똑같은 거 쓰죠 뭐. 로테이션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익스플로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잘 되는지 게임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한번 쏴봅니다. 그럼 연기가 생기는 거고, 충돌이 일어나고요. 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면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죠. 자, 충돌이 일어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충돌이 딱딱 일어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연기가 확 생겼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꽃도 확 생겼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뭐 애니메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색깔을 배웠잖아요.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색깔을 배웠는데, 이 색깔이 돌아가는 방식 중에 보면 RGB도 있지만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파는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완전 투명하다가 1이면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1인 건 그 위치에 딱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결정하는 게
알파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알파 값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걸 하려면 우리 요 킬 이펙트를 한번 조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해서 이제 서서히 이 모양을 보이게 했다가 서서히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시간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시간 추적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토탈 타임을 정의를 합니다. 토탈 타임. 맨 처음에는 이제 0이죠. 0이고 요 업데이트에서 이제 시간이 가면 시간이 이제 계속 증가하도록 합니다. 프레임의 주기는 델타 타임이니까 델타 타임으로 초기화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쇼 타임 동안에는 이 효과, 이펙트를 보이게 했다가 이제 하이드 타임에서는 감추는 방식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 연기는 너무 늦게 보이면 안 좋으니까 0.5초 동안에 효과가 확 보였다가 사라지는 시간, 하이드 타임 동안에는 한 2.5초 정도 할까요? 하이드 타임 동안에는 서서히 사라지는 걸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럼 전체 3초, 아까 우리 킬타임으로 했던 3초하고 이제 같은 효과가 됩니다. 이게 너무 길다 생각되면 이거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채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알파 채널을 확보하려면 렌더러 쪽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렌더러 쪽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렌더러 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요 렌더러는 현재 이펙트가 적용된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렌더러를 이제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에 자, 이 렌더러를 갖고 오는데 게임 오브젝트에 get 컴포넌트로 렌더러 갖고 오고요. 색깔을 우리 조정을 해야 되니까 컬러 해서 색깔을 정의를 합니다. 이 색깔은 궁금하면 F12 눌러서 찾아가 보면 됩니다. 찾아가 보면 이 색깔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여기 클래스인 줄 알았는데 스트럭처네요. 스트럭처로 RGB가 있고 밑에 좀 전에 설명한 알파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0이면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1이면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랜덤 밑에 보면 요 컬러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랜덤 밑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은 내가 작업한 이 게임에 빛을 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특정 물체가 빛을 반사나 굴절, 회절 이런 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수치 정보가 머티리얼에 있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값이 당연히 컬러겠죠. 그 컬러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 토탈 타임이 쇼 타임보다 이제 작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보이게 합니다. 효과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 알파 값 우리 알파 값 한번 정의를 할까요? 플롯으로 알파 값 정의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0일 겁니다. 요 알파 값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는가 하면 현재 요 토탈 타임을 쇼 타임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얘는 시간이 적을 때는 이제 0이겠죠. 그래서 0에서 1로 이동을 합니다. 언제? 쇼 타임이 딱 됐을 때. 그럼 이게 알파 값이기 때문에 토탈이 이제 증가해가지고 쇼타임까지 가면 안 보였던 게 존재감 없이 존재감 0%였던 게 존재감 100%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얘를 요 컬러 값에 있는
알파 채널 값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요대로 두는 게 아니고 요 거꾸로 이제 요 컬러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 컬러 값을 갖고 있는 거는 내 컴포넌트 갖고 있는 거지 게임 오브젝트의 머티리얼 컬러에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적어줍니다. 컬러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LG if로 LG if로 만약에 이 토탈 타임이 이번에는 쇼 타임에다가 하이드 타임보다 이제 작을 경우는 이 효과를 이제 감춰야 됩니다. 효과 감춰야 돼요. 효과 감추려면 위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는데 이번에는 나가는 방향이 이제 반대가 돼야 됩니다. 얘는 이제 1에서 0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1에서 0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토탈 타임은 현재 그러니까 쇼 타임까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없애줘야 됩니다. 쇼 타임을 없앤 다음에 없애면 얘가 하이드 타임까지 가는 시간으로 나누면 맨 처음에는 쇼 타임에서 시작을 하니까 분자가 0이라서 알파 값은 1, 존재감 100% 였다가 이 토탈 타임이 쇼 타임에다가 하이드 타임까지 가면 얘가 분자가 하이드 타임이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1이 됩니다. 1이 돼서 전체 알파 값은 0이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LG는 알파 값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쇼 타임하고 하이드 타임이 다 지났기 때문에 현재 효과는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되니까 디스트로이를 그냥 해주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아름답게 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예쁘게 이제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연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연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효과를 우리가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게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에너미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미는 나오면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맞추기가 너무 편하죠. 편하니까 이 에너미를 움직이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움직이는데 사용자가 예측 못하게 좀 난수를 발생시켜서 움직이게 한다면 더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러한 기능까지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자,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C# 스크립트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이번에는 Move Enemy Act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에너미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지 더블 클릭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이 된 다음에 놓치지 말고 이 C# 스크립트를 다시 enemy 쪽 프리팹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ove enemy act 잘 됐습니다. 자, 이 move enemy act는 이제 드래그해서 enemy 쪽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한번 보면 move enemy act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ove enemy act라는 컴포넌트에 맞게 움직일 텐데요. 자, 이게 움직이려면 스피드가 일단 필요하겠죠. 얼마나 속도로 이제 움직일지 플롯으로 해서 스피드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가 move shifect 있으니까 우리 비행기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게 할까요? 그래야지 더 맞추기 어려울 거니까 한 20.0 정도로 이제 해주고요. 이제 움직일 때 ymin, ymax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같은 만큼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자,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에너미가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고정을 시키면 게임 플레이어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도록 난수 발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트로 디렉트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얘는 자, 에너미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dir에다가 랜덤의 레인지를 해주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걸 할게요. 그러면 정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 0, 2, 1. 얘는 2 마이너스 1입니다. 끝에 있는 숫자보다 하나를 없앤 그 범위까지 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게, 자, 1은 dir, 1은 위쪽이고 dir 마이너스 1은 아래쪽, 그다음에 dir 0은 정지. 그래서 정지할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자, 플러스로 y 옵셋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dir 곱하기 스피드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줘야죠. 하드웨어 기종에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하도록 이 고정된 속도 기준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y 포지션도 한번 봅니다. 현재 이 C#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적용된 트랜스폼에 접근을 해서 이 포지션 밑에 있는 y 값하고 옵셋을 한번 봅니다. 옵셋을 봤는데 이게 우리가 정의한 ymin이나 ymax를 이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y 포지션이 ymin보다 작거나 혹은 y 포지션이 ymax보다 크면 공간을 벗어난 겁니다. 공간을 벗어난 거니까 이때는 요 y 옵셋은 부호를 반대로 가야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호를 반대로 가게 하고 이제 방향도 반대로 가게 해야죠. 근데 만약에 정지였다면 디렉션은 원래 0이었으니까 뭐 곱해 본들 0이 됩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딱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로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Y 옵셋만큼 움직이고 Z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미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어쨌건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관찰해 봅니다. 잘 가고 있는가? 근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가 이 에너미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네요. 한 5 정도로 속도를, 스피드를 좀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많이 쏩니다. 그럼 언젠가 맞겠죠. 근데 득점은 제대로 이제 못 올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멈췄네요. 멈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도 멈췄고 얘는 잡기 쉬운 거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 에너미가 움직이도록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이 에너미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비트는 경우도 고려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업데이트 할 때 난수를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에너미가 움직이는 방향을 싹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 인트로 주사위를 이제 몇 번에 한 번씩 이 맞추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범위, 그 change 디렉션 사이즈라고 해서 한 30번에 한 번 정도 디렉션을 싹 바꾸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걸 하려면 여기서도 다시 난수를 한번 발생을 시킵니다. 자, 랜덤 레인지 해서 자, change direction size를 해주면 얘는 30분의 1만큼 이 눈금이 난수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랜드라고 하죠. 뭐 난수 발생이니까 랜드가 만약에 0이면 이때는 이 디렉션을 바꿔주는 겁니다.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n 사이즈당 한 번 정도 방향 전환 하면 자, 내가 이 에너미가 움직이는 거를 예상해 가지고 쏠려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방향을 어떤 경우에는 바뀝니다. 언제? 30번에 한 번 정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잡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움직이는 애들은. 그래서 얘는 이제 멈췄으니까 괜찮은 거고 얘는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니까 잡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막 바꾸는 그런 모양을 이제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0번에 한 번 정도 하면 이게 좀 빌빌빌빌 거리는 효과가 나오니까 얘는 한 60번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자, 걔가 막 움직이니까 내가 잡기가 좀 어렵죠. 움직이는 빈도가 이제 더 하게 된 거고 요거를 방향 바꾸는 거를 이제 올리니까 더 천천히 방향을 이제 바꿔지잖아요. 바꿔지니까 그만큼 이제 에너미의 움직임도 좀 더 현실감 있게 막 바뀌게 됩니다.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